임플란트는 좀 최신 기술이고 브릿지는 좀 구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브릿지는 엄청 오랫동안 검증된 거고 임플란트는 뭐 한 30년 정도 검증된 거고. 근데 임플란트도 사실 개발된 지 벌써 30년이 넘어가지고 30년이 뭐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막 30년 넘어서 임플란트도 뭐 최신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임플란트도 이미 검증된 치료 방법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가 만약에 빠졌다 그랬을 때 임플란트는 여기다가 치아 하나를 대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기둥, 임플란트 기둥을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머리를 올리고 이게 이제 인공 뿔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브릿지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 브릿지가 말 그대로 다리잖아, 다리. 양 옆에 치아를 다리의 기둥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두 개를 깎아서 연결하는 거죠. 얘가 다리의 기둥, 위에 상판이 이제 치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그럼 따로 그 수술을 안 하고 하는 건가요? 브릿지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치아를 깎아서 거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릿지 할 때는 그냥 신경치료를 하는 걸 선호해요. 나중에 신경치료 안 했다가 탈이 나가지고 또 뜯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수술적인 거는 아니죠. 그냥 이를 빼는 행위만 하는 거고 이를 빼는 행위는 임플란트든 브릿지는 똑같고 브릿지는 그냥 깎아서 거는 거고 임플란트는 심는 거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임플란트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브릿지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그래서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된다는데 브릿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빨리 끝나요. 브릿지는 뭐 길어야 한두 달 왜냐면은 뭐 임시차 미리 만들어 놓고 깎은 다음에 신경치료하고 씌운다 하더라도 한 달 전후면 끝나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래도 최소 3-4개월은 걸려요. 이를 빼고 바로 심어도 물리적으로 임플란트 기둥이랑 뼈랑 유착되는데 한 3개월은 걸리니까 최소 3개월. 근데 이것도 빼고 바로 심었을 때 얘기고 만약 상태가 안 좋아서 빼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고 그러면은 막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막 1년까지 걸리는 분도 있어요. 일단 기간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브릿지의 최대 단점은 양옆에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거죠. 생리를 깎아야 되니까 여기 완전 옆에 치아들은 멀쩡한데 브릿지를 걸려면은 치아를 깎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럼 임플란트는 양옆의 치아를 안 건드려도 된다. 이게 장점이에요. 대부분은 임플란트가 장점이 많은데 임플란트의 단점은 오래 걸린다. 두 번째는 특히 앞니 쪽이 좀 예민해요. 앞니 쪽은 심미적이잖아요. 위에 앞니는 심미적이고 그다음에 아래 앞니는 뼈가 엄청 얇아요. 그 치아 사이즈 되게 작고 뼈도 얇고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막 하나 심고 하려면은 진짜 얇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래 앞니나 그러니까 전치부 쪽은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더 선호하긴 해. 임플란트 막 무리하게 심었다가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오셨을 때고 이게 이제 거의 치료 마무리됐을 때 상태인데 아래 같은 경우에 이 상태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치아랑 이 치아를 신경치료해서 걸은 거예요.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으면은 여기랑 뭐 여기에다가 임플란트 심어서 걸었을 건데 이미 치아들이 다 뭐 깨져 있고 썩어 있고 했기 때문에 치아를 삭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좀 심미적인 것도 그렇고 뼈의 염증 상태라든지 막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분은 임플란트보다는 아래는 브릿지가 낫겠다 싶어서 여기는 브릿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브릿지를 이제 이쪽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미 하나 씌워놨었고 여기 씌워놓은 게 빠졌고 여기는 치아 부러졌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 씌우고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에 여기 뼈도 많이 녹아있고 좀 치료를 빨리 끝내길 원했고 근데 보면은 이미 여기는 신경치료가 돼 있어서 치아가 이미 깎여져 있는 상태고 여기도 크라운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시려하기도 했어. 그러니까 겸사겸사 어차피 다 깎여있는 치아니까 그러면 이거 신경치료해서 그냥 브릿지 겁시다 한 거죠. 어차피 이거는 다 양옆에 치아가 깎여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저는 브릿지 하자고 해요. 그럼 비용적으로는 임플란트랑 브릿지랑 어떤 게 더 저렴한가요?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비쌌을 때는 임플란트가 뭐 100만원, 200만원 이상 했을 때는 임플란트가 더 비쌌죠. 예를 들면 3유닛 브릿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크라운 하나가 뭐 50만원이다 그러면은 3개의 크라운이 들어가니까 브릿지가 150이야. 근데 임플란트 옛날에 막 하나가 300만원, 200만원 할 때 있었어요. 그때는 브릿지보다 임플란트가 비쌌는데 요즘에는 근데 임플란트가 더 많이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브릿지가 더 비싸는 경우도 있어요. 임플란트 하나 심는 게 브릿지 하는 것보다 훨씬 싼 경우가 더 많죠 요즘에. 비용적으로도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더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가능한 케이스면 웬만하면 임플란트 하는데 시간이라든지 뼈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주변 치아가 이미 깎여 있어서 임플란트 여러 개 해보신 분들은 나 이제 임플란트 안 할란다 막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나 이제 학을 뗐다 고생했다 그냥 브릿지 해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랑 브릿지 둘 다 이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브릿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걸어야 될 치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치아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 그러면은 브릿지 하기 어렵죠. 틀니 해야죠. 전체 임플란트 심거나 아니면 전체 틀니를 하거나 뭐 임플란트 몇 개 심어가지고 똑딱이 같은 틀니를 하거나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랑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대 임플란트로 넘어가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틀니랑 임플란트로? 네. 그건 많이 나죠. 예를 들면 뭐 임플란트를 아래 한 10개를 심어요. 그럼 뭐 몇백만 원 나올 건데 틀니는 그 연세가 65세 이상의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으로 보장을 해주고 틀니가 훨씬 저렴하긴 하죠. 근데 틀니의 단점은 위에 전체 틀니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래 전체 틀니는 유지력이 진짜 떨어져. 고정이 안 돼. 위에는 여기 점막이 넓어가지고 여기 면적이 입천장이 넓어서 면적이 넓어서 흡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틀니는 잘 안 떨어져.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볼록 솟아 있잖아요. 아래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흡착이 잘 안 돼서 아래는 그래서 전체 틀니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임플란트 한 2개 정도 심어가지고 똑딱이 같은 틀니를 많이 해요. 틀니 오래 쓰면 잇몸이 좀 얇아진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우리 뼈는 예를 들면 턱뼈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는 치조골이고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잖아요. 아래 턱뼈 이런 뼈는 치아가 있건 없건 모양이랑 형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치조골 있죠. 치조골 요거는 이가 빠지면 뼈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전체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뼈가 없어져가지고 틀니가 안 맞게 되고 계속 틀니를 새로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틀니 새로 해도 안 맞는 이제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전략적으로 임플란트 기둥만 심어놓고 머리는 안 하고 틀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에다가 한 4개 정도 심어놓고 그건 사전에 환자분이랑 합의하고 근데 그거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진짜 커야지 받아들일 거예요. 내가 기둥은 심었는데 머리는 안 하는데 틀니를 한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사기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경험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10년, 20년 뒤에 할머니 뼈가 없어져서 틀니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뭐 기둥은 심어놓자.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금액적인 걸로 결정한다기보다 상태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이 결정해 주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추세는 웬만하면 임플란트 하는 건데 뭐 환자분께서 전신적으로 임플란트도 못 하시는 분들 있어. 골다공증 너무 심해가지고 주사 너무 오랜만에 고위험군이야. 그다음에 할아버지도 한 분 계셨는데 원래는 임플란트 하려고 했는데 항암 치료 같은 거 하면서 임플란트 하지 마라 하셔가지고 진짜 꾸역꾸역 치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브릿지 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전신병력 상태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뭐 너무 연세가 많거나 뼈가 없거나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비용적으로도 괜찮고 생니를 깎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싫잖아요. 브릿지는 생리를 깎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내가 깎아야 되는 브릿지가 생리가 아니고 예전에 이미 치료를 해놨던 거고 혹시나 뭐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브릿지를 하는 게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임플란트가 좋다, 뭐 무조건 브릿지가 좋다 이게 아니라 케바케예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근데 통상적으로 별 문제 없는 분들은 임플란트가 가능하면은 임플란트가 낫다. 왜냐면 생리 안 깎아도 되니까. 뭐 와가지고 환자분이 저희 브릿지 해주세요, 임플란트 해주세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대부분은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데 만약에 이가 탈이 나거나 부러지거나 썩었거나 흔들리면 대부분은 임플란트 생각하러 오시는데 간혹 10명에 1명 정도는 나 브릿지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사유를 여쭤보면은 빨리 끝내고 싶다, 다음에 나 수술하기 싫다, 다음에 임플란트 부작용을 자기가 찾아봤는데 임플란트 부작용이 한번 걸리면 고약하다고 들었다,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걸렸던 사람이 있다, 나는 임플란트 싫다 이런 분들 계셔. 그런 분들은 생리 깎는 것도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를 할까 브릿지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뭐가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치과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춰서 치료하는 거니까 가까운 본인이 신뢰하는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나 브릿지의 장단점 설명 들어보시고 근데 만약에 그 병원에서 뭐 브릿지라는 옵션을 아예 안 주거나 뭐 임플란트 옵션을 안 주면은 그때 이제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죠. 브릿지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임플란트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간혹 저한테 임플란트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다녔던 병원에서는 임플란트를 안 한다고 해서 왔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병원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십시오. 임플란트나 브릿지 이런 거는 각자에 맞게 맞춰서 해야 되니까 한번 잘 검사 먼저 받아보시고 옵션을 세워보십시오. 이상으로 이바다였습니다.